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적 화자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시적 화자가 나오는 시, 귀뚜라미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학습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 후에 좀 더 자세히 시를 분석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공부법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볼 생각이에요. 처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일단 시를 공부할 때는 크게 내용과 표현 및 형식을 봐야 하는데요. 내용을 파악할 때 좋은 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운 시적 화자를 파악해야 해요. 모든 시에는 시적 화자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시적 화자를 파악하고 나서 두 번째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시에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힌트들이 나오는데 그걸 잘 조합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적 화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정서라고도 하는데 이것 또한 직접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 추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 분석해야 하는 세 가지 뭐라고요? 시적 화자, 처한 상황, 감정과 태도. 좋습니다. 그럼 이 틀을 바탕으로 한번 시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잠깐 멈추고 적어보세요.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시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160쪽 학습 활동을 같이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화자는 누구죠? 귀뚜라미죠? 여기서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나요? 아니면 드러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드러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행에 내 울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나라는 말이 나오면 화자가 시에 직접 등장한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처한 상황은요? 여름에 매미 소리에 묻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외롭고 답답하고 또 막막할 것 같아요. 나도 저 매미처럼 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저 매미가 부럽기도 하고 못난 내 자신이 밉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 울음이 노래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죠.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존버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귀뚜라미긴 하지만 사실 시는 인간의 삶을 노래한 거거든요. 귀뚜라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던가요? 열심히 노래를 부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가수가 떠오르던데 얼마나 힘들까요? 매일 녹음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도 아무도 안 들어요. 다 매미처럼 시끄러운 아이돌 노래만 들어요. 외로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다 대형 유튜버들 채널만 가서 봐요. 제가 이 귀뚜라미입니다. 처음엔 좋아하는 일이고 재밌으니까 의욕 넘치게 하겠죠.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괴감도 들 거예요. 재능이 없나? 자책도 하겠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도 몰라요. 근데요, 정말 그 일이 좋고 그 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면 버텨야 돼요. 싱어게인에 나오는 몇 호 몇 호 이렇게 숫자로 호명되는 가수들, 그 긴 무명 생활을 버티면서 계속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1, 2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다면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겠지만 와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 버팁시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틴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이 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시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1-2. 이 시에서 울음, 노래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 각각 써보자. 울음과 관련된 시어들은 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보세요. 매미 소리에 묻힌대요.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내 존재가 묻히는 느낌. 또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이래요. 진짜 뭔가를 토한다는 게 아니라 토하는 것처럼 괴롭게 울고 있다는 그런 시적 표현이죠. 발길에 눌려 우는 울음. 울음은 형체가 없으니 눌릴 수 없지만 마치 눌릴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해서 무시당하고 밟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 노래는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묘사돼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 노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 같죠? 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돈? 인기? 아니에요. 가수들은요, 내 노래가 계속 기억되길 바래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 명곡이라고 하죠? 그런 곡을 죽기 전에 하나쯤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든. 정리해보면 이처럼 울음은 부정적이고 노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또 울음은 귀뚜라미의 현재 불행하고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소리이고 노래는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런 걸 대조된다고 하죠. 둘은 완벽히 대조되는 시어입니다. 1-3.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왜 아직 노래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매미 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나의 시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이라는 표현에서 귀뚜라미의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느껴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다. 니체가 떠오르네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안 팔리자 내가 너무 일찍 온 것 같군.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근데 실제로 니체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업적을 남겨 죽고 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4.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화자가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울음이지만 이것이 노래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정리해봅시다. 자, 이제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살펴봤으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볼 거예요. 시어의 의미나 표현법들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일단 발문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지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봅시다. 높은 가지는 누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매미가 있는 곳으로 귀뚜라미가 있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과는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위치도 보세요. 매미는 저 위에 있고 귀뚜라미는 저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귀뚜라미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공간으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나요? 네, 직접 시에 등장하고 있죠? 내 울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 시의 화자는 시에 직접 드러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제끼고 2번 보시면 돼요. 됐나요? 다시 시로 와서 여러분 1학년 때 의인법 배웠나요? 의인법이 뭐였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사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귀뚜라미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말을 하고 있네요. 무슨 법?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된 화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음과 노래는 아까 대조되는 시어라고 얘기했었죠? 울음은 현재의 괴로운 상태를 보여주고 노래는 미래의 소망,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2번,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죠? 그럼 긋고 3번을 보면 돼요. 참 쉽죠잉?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은 아까 어디와 대조되는 곳이죠? 그렇죠, 높은 가지죠? 밑에 타전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나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타전은 이제 전보를 치는 건데 지금은 쉽게 문자를 보내지만 예전에는 전보 한번 치려면 큰 돈 들었어요. 그리고 몇 글자 쓰지도 못해요. 빨리 집으로 와라. 이 정도? 정말 급하고 간절할 때만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전보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귀뚜르르 뚜르르 이런 걸 의성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흉내낸 말을 뜻해요. 오리는 꽥꽥, 병아리는 삐약삐약, 강아지는 멍멍. 아시죠? 귀뚜라미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라는 말은 풀면 소리 이미지라는 뜻인데요. 들으면 머릿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재생되는 느낌이 들죠? 이처럼 읽으면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는 듯한 소리 이미지를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행으로 갑시다. 까로 끝나니까 이건 의문형 문장이에요. 질문하듯이 끝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1차 시에 운율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면 뭐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렇죠. 운율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멋멋에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시의 맨 마지막 행,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밑에 같이 표시해 두세요. 의문형 문장을 썼고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다. 그럼 3번,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예요, X예요? O죠? 좋습니다.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여기도 의인법이 쓰였네요. 가을이 어떻게 뒤척여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역설이네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역설일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가을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지 역설 아닙니다. 모순도 아니고 깊은 뜻도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가을을 의인화했을까요? 뭔가를 사람처럼 표현하면 친근하게 느껴져요. 타요버스 보세요. 눈, 코, 입 달아놓으니까 어때요? 친근하죠? 여름은 의인법을 안 쓰고 가을만 썼어요. 이유가 있겠죠?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그렇죠. 귀뚜라미가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니까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4번. 계절을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럼 답은 안 봐도 5번이겠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5번까지 다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알겠죠? 마지막 구절.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와 비슷하게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의문형 문장으로 끝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귀뚜라미의 소망이 드러나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 정리됐나요? 5번. 이 시의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체념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죠?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국어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나요? 방금 필기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선택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과 형식, 표현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문제지를 풀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필기한 거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선택형이라는 시험의 유형에 맞게 그걸 푸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